지난달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뒤 재판과 조사에 모두 불응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어떤 모습이었는지 심동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형 병원 안과 안으로 휠체어를 탄 남성이 직원의 보조를 받으며 들어갑니다. 이 남성,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얼굴은 마스크로 가렸고 다리에는 담요를 덮었습니다.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데 구치소에서 입는 미결 수용복으로 추정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건 지난달 재구속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7시 반쯤 경기 안양시에 있는 한림대 성심병원을 찾아 안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로 어제도 비슷한 시간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법무부 측은 다른 환자들의 동선과 겹치지 않게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재구속된 뒤 윤 전 대통령은 재판과 특검 소환 조사는 물론 조은석 특검팀의 3차례 강제 구인, 민중기 특검팀의 2차례 체포영장 집행까지 모두 거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이고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기 진단을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주부터 조은석 특검팀이 기소한 체포 방해 혐의 등 재판이 시작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늘 서울구치소장을 교체하고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 특혜는 없었는지 진상조사에 나서는 한편 특혜 논란이 제기된 단독 접견을 금지했습니다. 소극적인 태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서울구치소가 이번엔 윤 전 대통령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특혜를 줬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례적으로 윤 전 대통령 면회자에게 휴대전화 반입이 허용됐고 그 휴대전화가 윤 전 대통령에게 전해지기까지 했다는 건데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지난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공수처에 체포된 뒤 구속이 취소되기까지 52일 동안 서울구치소에 머물렀던 윤석열 전 대통령. 이 기간 동안 348명을 접견해 접견 시간만 395시간 18분에 달했습니다. 법무부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서 특혜를 받은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희구 당시 제1부속실장이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면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온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면회자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구치소에 들어가는 건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강 전 실장은 면회 당시 반입한 휴대폰을 윤 전 대통령에게 건네기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 같은 특혜 사실을 확인한 법무부는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수용 처우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특혜 논란은 특검의 강제 구인이 무산되며 본격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내란 특검이 3차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2차례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못하면서 구치소가 소극적인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이후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조사에 착수해 1차 구속 당시 특혜가 있었던 정황을 여러 건 포착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왔습니다. 다만 재구속된 이후로는 구치소 안에서 특별 대우는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여기에 더해 윤 전 대통령의 접견도 일반 수용자와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동안 서울구치소는 수용자 안전관리를 이유로 동선을 분리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만 별도의 접견 공간을 제공해왔습니다. 법무장관이 최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라고 서울구치소에 이미 명령을 내렸는데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수용자가 집행 거부할 때 물리력 동원한 사례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것도 많은 논란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답변은 매우 동문서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냐 이랬더니 구치소 역사상 이런 체포영장을 거부한 예가 없었다. 그래서 이것은 물리력을 행사를 해야 되는지 아닌지 기준 자체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사실 이런 게 구치소의 답변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구치소의 그 여러 가지 기준이나 그 규칙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해서 제압을 하는 경우나 이런 게 다수 있고요. 단지 그 사례가 체포영장을 공권력을 집행을 거부하는 사례가 그동안 없었다는 것은 윤석열처럼 이렇게 막무가내로 아무리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법의 이 공권력 집행에는 대부분 순응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상 초유의
법에 저항하는 이런 인물이 나왔는데 여기는 더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는데 예.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기준이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게 그으로 무책임하고 직무유기에 가까운 답변이고요. 실제로 형의 집행이나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 수용자에게 보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 위력으로 교도 간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때, 예. 그리고 이송 출장 그런 교정시설 바깥으로 수용자를 이송할 때 이런 때는 그 보호 장구를 그러니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예. 있습니다. 근데 구치소 교도관은 이게 위력인지 모르겠다. 사실 윤석열이 속옷을 입고 땅바닥에 누워서 저항을 한 이것이 위력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돼서 자기들은 물리력을 쓰지 못했다. 예. 버티는 건 위력인지 아닌지 판단을 못하겠다. 이런 정말 터무니없는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강제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구치소 측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고 예.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전격 교체에 대해서 이병철 변호사님 전화 연결해서 이 상황 제대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수고 많으십니다. 자, 법무부가 드디어 이제 칼을 빼들었습니다. 전격 교체라고 하는 인사 조치를 했는데요. 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일단 뭐 좀 늦었지만 그래도 인사를 단행했다 하는 건 환영할 바고요. 예. 뭐 새로 교체돼서 새로 오신 분이 형집행법에 맞게 법대로 그 윤석열에 대한 그 체포를 앞으로 집행을 제대로 하기를 바라고, 그 김건희 특검도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가지고 반드시 다시 강제 체포 나서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이 지금부터 태도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제 수원구치소장이 서울구치소장으로 이제 네, 왔습니다. 네. 윤석열이 태도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람은 뭐 계속 여태까지처럼 불응할 거고 계속 그러는 식으로 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 구치소장이 바뀌었다 해서 그 사람이 머리 숙이고 순순히 놓으면 그건 윤석열이가 진짜 바보 되는 거니까. 네. 예, 그렇게는 하지 않을 테고, 공권력 정확히 집행해서 그 무릎을 꿇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아서 강제 네, 집행에 나설 것이다라고 전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특검에서 이제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 서울구치소에 있는 교도관들, 이제 기동대 소속 네, 교도관들이 과연 이제 완전히 제압해서 끌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민들의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그 순찰대 그분들은 제압 실력 그냥 무장 거기서 조폭들이 폭동 일어날 때도 그냥 한순간에 제압할 수 있는 특수훈련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뭐 뭔가 실력을 의심하거나 탓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분들을 정확하게 그냥 조건 안 달고 그냥 바로 끌어내고 집행하라라고 현장에 딱 가서 특검이 직접 가야 됩니다. 지금 한 달 이상. 그런데 특검이 가든 특검보가 가든 직접 현장에 가서 정확하게 그 특수기동순찰대 지휘해가지고 그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휘관의 책임이 %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체포영장 발부와 지금 강제구인이라는 것이 시작하면 끝낼 수 있다라고 전망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하면은 그냥 1분 내에 끝내죠. 예. 근데 하도 좀 문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들이라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법원은 체포영장 발부를 할 거예요, 판사님이. 예. 지금 형집행법을 짓밟고 있고 또 판사님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씨가 재판받고 있는 그 법정에도 나오지 않고 또 지기현 판사는 아직 뭐 구인영장도 발부를 안 했지만 또 다른 재판 앞으로 맡게 되는 추가 기소를 하면 여러 법정에 이렇게 불응할 영장 집행이 안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판사님은 체포영장 바로 발부해 줄 겁니다. 네. 김건희 특검, 그 다음에 이제 서울구치소장 새로 오신 분이 정확하게 이제 지휘를 반드시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또 하겠죠. 자, 전 국민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못 한다면 감옥서 쳐넣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 직무유기로.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바뀐 서울구치소장이 당연히 이제 적극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겠지만 만에 하나 윤석열이 지난번처럼 또 뻗치기를 하고 난동질을 하면 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제구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휘하는 지휘관은 영장을 들고 간 특검이죠. 특검 쪽에 뭐 특검보가 가든 검사가 가든 이분이 이제 현장에서 지휘하는 것이고 그 지휘를 지금 서울구치소장한테 지휘하는 게 아니라 구치소장이 완력을 행사하는 그건 아니니까 기동타격대, 그 순찰대 그분들한테 직접 지휘해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오신 구치소장이 뭐 중간에 해방목화나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실패한 거, 그 구치소에 갔던 검사가 수사관 2명 데리고 구치소 안에 건물에도 안 들어가고 밖에서 기다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분명히 겁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윤석열이가 또 완강하게 저항할 것이고, 그러다가 윤석열 쪽에서 이 독직 폭행이다. 또 그런 사례가 있었죠. 수년 전에. 저 한동훈 씨에 대해서 네.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갔다가 옥신각신하니까 독직 폭행이다 해서 한동훈이가 고소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집행하던 정신 웅검사가 그냥 1심에서는 유죄 났어요. 다행히 대법원에서 무죄 났지만 그런 사례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법적인 책임은 100% 내가 다진다. 우리 네, 대원들은 일체 없다라는 걸 정확히 고지하고 집행하면 되고 절대로 새로운 구치소장이 중간에 해방 놓고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특검의 의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그렇군요. 김도형 신임 서울구치소장이 자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요구했던 것, 며칠 전에 김현우 구치소장을 찾아가서 네, 윤석열 그렇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담겨 있던 영상을 열람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초미의 관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도영 수원구치소장이 이제 신임으로 이렇게 구치소장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네. 이 요구를 민주당에서 하면 김도영 신임 소장이 열람을 네네. 하도록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전망을 그것도 해주시죠. 중요하죠. 네. 그거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민주당에서 이제 가셔서 그때 이제 위원장 전현희 의원이 그날 끝나고 저한테 전화 와서 그 내용을 저한테 소상히 설명을 해줬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그때 이제 그 구치소장 공공기관의 정보보호법 이런 그런 말도 되지도 않는 법적인 근거랍시고 들이대고 못 준다 해서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결론은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의결을 하면 국회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봤대요. 네. 저는 무슨 3급, 4급짜리하고 무슨 국회의원이 그런 합의를 보고 하는 것도 정말로 기억이 안 맞는 거고 이거는 별자리 장군들이 10명 몰려가가지고 대위하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하급직 부하 공무원이니까 법무부 장관한테 의원들이 얘기를 해서 장관이 법사위에 제출하라 이렇게 해야 되고 장관이 밑에 시켜가지고 부하 공무원이니까 그거 장관실에 보고해 하면은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네네. 여기 안 맞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말처럼 하면은 빨리 끝날 것 같다고 제가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일단 그 체포영장 과정의 영상을 이제 열람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도 좀 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시청자들께 마무리를 지으면 그 CCTV 영상 및 바디캠 영상은 반드시 국회에 제출이 될 겁니다. 네. 그 국민들께서 그 영상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네. 전망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그렇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김건희 오늘이 출두를 하면서 뭔가 신경 변화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네. 했는데 4시간 만에 조사 끝이 났습니다.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진술 자체를 아예 거부했다. 이건 이제 네네. 묵비권 행사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묵비권 또는 진술 거부권 행사라고 봐야 되겠죠. 본인의 범죄에 대해 진술 거부를 했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김건희 씨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범죄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러나 나는 내가 경험한 것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겠다라고 말했거든요. 지난주에. 나는 목격자다 이거예요. 예. 우리 남편이 윤석열이가 나쁜 짓 다 했고 나는 옆에 목격자이니 내가 목격한 것은 말할게. 그러니까 오늘도 아마도 본인이 목격한 거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네. 그러나 특검에서 조사하는 것의 핵심은 김건희의 피의 사실을 집중적으로 물었을 테니까 그거는 다 부인하고 진술 거부했다. 그러니까 빨리 끝나는 거죠.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19일 날 다시 이제 소환 네.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김건희는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변호인단과 상의하겠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항상 대답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올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현재 건강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다라고 오버 액션을 하는 거죠. 그때 무조건 올 거다 이러면은 너무 건강해 보이잖아요. 네. 본인은 밥도 못 먹고 정말로 거의 죽을 지경에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성실하게 나는 나와서 조사에 응했지 않느냐. 내가 윤석열이 그 건달하고는 다르잖아. 그렇지만 너무 몸이 힘드니 병원 치료도 받아야 되고 월요일 날 조사는 어떻게 될지 나도 내 건강을 모르겠다. 이런 이제 코스프레겠죠. 그렇게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철 변호사 이렇게 귀한 시간 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 더 제가 홍보하겠습니다. 8월 15일 날 이병철 TV가 내일 이제 드디어 오픈을 합니다. 네. 내일 이제
부터 방송되는 이병철 TV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법무부에서 구치소장 인사를 냈어요.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로 보내고 김도영 수원구치소장을 신임 서울구치소장으로 교체를 했는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서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았던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묻는 인사 조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앞서서도 얘기 들었지만 윤석열이 구속 기간 동안에 뭐 48명인가? 네. 400시간 가까이 접견하면서 거의 머물러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 단독 접견실, 일반 수감자들이 쓰는 그런 공통 접견실이 아니라 윤석열만을 위해 마련된 단독 접견실에서 변호인들을 만났고,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접견을 갔을 때 핸드폰을 가지고 들고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다 반납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변호인도 반납하는. 변호인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 강희구 실장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아마 참고인 정도의 신분이었을 것 같은데 휴대폰을 갖고 들어갔고 그거를 또 윤석열에게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논란들이 있어서 네. 법무부가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교체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독방 사용이야 어쨌든 다른 재소자들과 불미스러운 일 등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정도까지 이해할 수는 있는데 단독 접견실에 휴대전화까지 그렇게 반입을 허용한 거 이거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구치소장의 이 행태가 조금 이상하다. 네. 이런 느낌을 받았었잖아요. 전에 국회의원들 갔을 때도 좀 태도가 그렇죠. 태도가 그랬고 예. 구치소장이 국회 상임위 왔을 때 태도도 그랬고요. 뭔가 마치 주기현 판사 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좀 이런 애정을 갖는 듯한 네. 미묘한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드러나는 그런 사이였는데 이 구치소를 한번 파헤쳐 보니까 부속실장한테 휴대폰을 들고 가기 허용을 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어도 일과 시간에 거기 방에 있는 시간보다 네. 본인의 어떤 접견실에 가서 에어컨 쬐면서 있는 것을 구치소장이 다 보고를 받을 거 아니에요. 예. 허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더라고요. 이 서울구치소장의 인사이동에 대한 정확한 네. 이유. 그다음에 사실상 보면은 또 다른 플러스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 일부가 뭐 한 분이 그 독방 거래 네. 그 건이 드러나서 네, 아마 네, 네, 그런 네. 것까지 플러스돼서 아마 구치소장이 책임을 묻고 네. 나름대로 인사조치를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죄를 물어야 될 검찰이라든지 아니면 그 죄 판단을 해야 될 판사라든지 아니면 잡아두고 잘 관리해야 될 구치소까지 뭐 수직 계열화라 그럴까? 하여튼 뭐 이렇게 세트로 풀 세트로 토탈 서비스를 좀 누구에게인가 특별히 이렇게 잘해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의 그런 상황이 좀 있었는데 구치소장 여튼 날린 건 아니고 딴 데로 보낸 거죠? 안양교도소로. 네. 구치소장이 약간 그 특진 논란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원래 수원 구치소에 있던 사람을 서울로 이렇게 약간 영전시켜서 그것 때문에 자꾸 이제 윤석열 봐주기 하고 체포영장 발부돼서 끌어내라고 하는데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 좀 있던 사람이죠. 네. 이제 아무튼 이제 서울구치소의 윤석열, 남부구치소의 김건희 모두 다 단독 접견실 사용은 이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